안녕하세요. 테드 간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 Using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논문을 리뷰하게 된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진태헌입니다. 목차는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s, 실험, 결론, 코드 구현 순으로 리뷰하겠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금융, 에너지, 의료, IT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를 통해 시스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는 패턴이 복잡하고 잡음도 많아서 이미지나 텍스트와 같은 다른 데이터들보다 이상 탐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상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라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탐지 자체가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논문은 이러한 비지도 학습 기반 시계열 이상 탐지를 위해 간 기반 모델인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 간인 테드 간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존의 시계열 이상 탐지 방식은 주로 클러스터링, 예측 기반 모델과 같은 머신러닝 기법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false positive rate, 즉 오탐률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의 구분이 모호하고 시간에 따른 상관관계를 충분히 모델이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오토인코더나 강 같은 딥러닝 기반 복원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토인코더는 입력 시계열 데이터를 잠재 공간으로 압축하고 다시 복원하여 복원 오차가 클 경우 이상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오토인코더가 이상값조차도 지나치게 잘 복원해버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솜실함수에 기반한 학습은 모든 데이터를 최대한 정밀하게 재현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값도 정상처럼 보이게 만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 기반의 기존 모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성자는 시계열의 분포를 제대로 모델링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데이터 분포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false positive 혹은 false negative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기존 방법들은 시계열 데이터의 복잡한 시각적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복원 성능이 지나치게 좋아서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간 기반의 접근 방식인 테드간을 제안합니다. 테드간은 단순히 데이터를 복원한 것이 아니라 시계열의 시각적 맥락을 고려한 재구성과 이상 탐지를 목표로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이상 탐지의 종류로는 포인트 어노말리, 컨텍스추얼 어노말리, 컬렉티브 어노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포인트 어노말리는 말 그대로 특정 포인트의 이상치를 감지합니다. 이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이 포인트 어노말리를 뜻하는데 이 그림의 한 곳에 특정한 지점이 튀어나와 있는 이상값을 추출하는 게 포인트 어노말리 디텍션입니다. 이 두 번째는 컨텍스추얼 어노말리 디텍션이며 이 컨텍스추얼 어노말리는 포인트 어노말리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변의 이 시계열의 흐름의 값에 따라 이상치를 제대로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 포인트 어노말리를 보면 모든 시계열 데이터의 흐름이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중 포인트 값만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텍스추얼 어노말리는 이 첫 번째 흐름에서 튀어나온 첫 번째 포인트 값들을 잘 잡고 두 번째 흐름은 첫 번째 이 시계열 데이터 흐름과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이 문맥을 잘 고려하여 이 두 번째 흐름에서도 이 포인트 어노말리를 잘 집어내는 어노말리 디텍션을 뜻합니다. 조금 유형이 다른 마지막 컬렉티브 어노말리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흐름 중에서 한 곳에 툭 튀어나온 지점을 선택하는 게 아닌 문맥적으로 한 구간에서 발생하는 이상치를 뽑아내는 것을 콜렉티브 어노말리라고 합니다. 논문에서 설명하는 이 테드 간은 이런 포인트 어노말리, 이 컬렉티브 어노말리, 컨텍스추얼 어노말리를 모두 잘 탐지하는 시계열 이상 탐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 간, 즉 테드 간은
간의 생성 능력과 시계열 특화 모델인 LSTM이 합쳐진 모델입니다. 기존 간과 다르게 생성자인 제너레이터 2개, 판별자인 디스크리미네이터 2개, 이렇게 각 2개씩 모델에 사용됩니다. 또한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적용하고 제너레이터와 이 판별자를 뜻하는 크리틱의 조합으로 이중평가 등의 방식으로 시계열의 특징을 잘 묘사하며 이상탕지에 능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세한 모델 구조는 3절 메소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관련 작업입니다. 기존의 시계열 이상탐지 알고리즘은 근접 기반, 예측 기반, 복원 기반, 간 기반으로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음으로 근접 기반 알고리즘들은 데이터 간의 거리나 밀도를 기준으로 이상을 값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비슷한 구간은 정상, 먼 거리에 있거나 밀도가 낮은 구간은 이상으로 판단하는 식의 알고리즘입니다. 한계점으로는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적 연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윈도우 길이나 이상 구간 개수에 관한 사전 지식이 많이 필요한 알고리즘입니다. 두 번째로 예측 기반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값을 예측하고 예측 오차가 실제 오차보다 크면 이상으로 판단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시계열 특성을 활용하여 다음 값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예측 모델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계점으로 이 시간의 추세, 계절성 등의 요소에 민감하며 모델 학습에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오토인코더와 같은 복원 기반 알고리즘들입니다. 이 데이터의 잠재 공간 표현을 학습하며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게 되고 이 복원 시에 오차로 이상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오토인코더나 PCA 등을 통해 정상 데이터는 잘 보관되지만 이상은 복원이 어렵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이 한계점은 오토인코더 등이 이상까지도 복원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상 탐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간 기반 알고리즘은 간의 제너레이터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며 학습합니다. 복잡한 데이터 분포를 모델링할 수 있어 시계열 이상 탐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한계점은 일반 간은 시간 구조를 잘 학습하지 못하며 생성과 판별을 위한 구조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이 제안하는 아키텍처의 메소드입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인 테드 간은 2개의 제너레이터와 2개의 크리틱이 합쳐진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리틱은 기존의 간의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판별자를 뜻하며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이를 크리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월세스테인 로스로 모델의 콜랩스를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로 테드 간은 사이클 컨시스턴트 로스로 매핑 펑션 서치 스페이스를 제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성 요소부터 설명을 하자면 방금 전 앞서 설명하였던 이 2개의 제너레이터 중 첫 번째 제너레이터는 인코더라고 불리우며 원본 시계열 데이터를 잠재 공간, 즉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두 번째 제너레이터인 제너레이터 G는 잠재 공간의 벡터를 다시 시계열 데이터로 복원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기존 간의 디스크리미네이터 역할을 하는 이 크리틱 X는 실제 시계열 데이터와 제너레이터 G가 생성한 시계열 데이터를 구분하는 판별자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틱 Z는 인코더가 만든 잠재 벡터와 무작위 샘플 Z를 구분하는 판별자를 뜻합니다. 이 테드간 모델의 학습 과정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제너레이터 G를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제너레이터 G에서 주어진 랜덤 데이터를 다시 시계열 데이터로 복원한 뒤 크리틱 X에서 실제 데이터와 어떤 것이 원본인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G가 복원한 실제 데이터와 같아질수록 크리틱 X의 오답률이 높아집니다. 이 학습 과정의 이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 첫 번째 학습 과정은 일반 간의 아키텍처와 비슷합니다. 랜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제너레이터 G로 들어가게 되고
이 제너레이터 G는 복원 데이터인 타임 시리즈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원본 값을 비교해주는 크리틱 X가 실제 데이터 X와의 복원 데이터 타임 시리즈 Z를 비교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학습 과정은 제너레이터 E를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제너레이터 E, 즉 앞서 설명한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과정으로 이 제너레이터 E가 레이턴스 스페이스를 더 잘 생성시키도록 학습시킵니다. 실제 데이터를 E를 거쳐 레이턴스 스페이스로 만들고 랜덤 데이터와의 오차를 크리틱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인코더, 즉 제너레이터 E가 잘 학습될수록 크리틱 Z의 오답률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아까와 달리 실제 데이터에 이 제너레이터 첫 번째 제너레이터인 제너레이터 인코더가 실제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재구성하여 실제 데이터처럼 구성하는 게 아닌 단순히 레이턴스 스페이스, 즉 잠재 공간만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 두 번째 판별자의 역할을 하는 크리틱 Z가 랜덤 데이터, 즉 레이턴스 스페이스와 인코더가 생성한 레이턴스 스페이스를 비교하며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되고 랜덤 데이터는 점점 더 실제 데이터의 레이턴스 스페이스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너레이터 E로 생성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제너레이터 G로 복원한 시계열 데이터와 랜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제너레이터 G로 복원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크리틱 X에서 오차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최대한 크리틱 X를 속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며 랜덤 데이터로 생성한 시계열 데이터의 크리틱 X 점수를 로스 펑션에 추가해서 디코더의 학습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학습되었던 이 인코더에 실제 데이터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인코더는 이 레이턴스 스페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생성된 레이턴스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이 제너레이터가 레이턴스 스페이스를 받아 실제 타임 시리즈를 복원하게 됩니다. 또한 이 생성된 레이턴스 스페이스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하였던 이 크리틱 Z에서 판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같이 제너레이터에 들어가게 되어 랜덤 타임 시리즈 복원과 실제 타임 시리즈 복원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크리틱 X에서 이렇게 복원된 타임 시리즈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비교하여 얼마나 학습이 진행되었는지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를 제너레이터 E를 거쳐 생성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통해 제너레이터 G로 복원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X를 비교합니다. 원본 데이터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랜덤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C 크리틱 Z의 스코어들을 로스 펑션에 추가해 이 세 번째 단계처럼 인코더의 학습의 진행에 따라 학습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가 인코더를 들어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잠재 공간을 만들게 되고 이 잠재 공간이 제너레이터로 들어가 복원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 복원된 타임 시리즈와 이 실제 데이터 타임 시리즈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하는 크리틱 Z가 포함되어 실제 데이터 X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테드 간에서는 기존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간 기반 모델들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총 두 가지 다른 손실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로 월 서스테인 로스는 기존 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모드 콜랩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손실함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드 콜랩스는 다양한 결과를 생성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결과만 생성하게 해주는 그런 문제점을 말합니다. 즉, 시계열 분포를 이해할 때 비슷한 시계열의 반복되는 결과만을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간에서 진짜와 가짜의 데이터 분포 차이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손실함수로 이 수식을 잘 보면 여기 EX부터 PX로 표시된 값은 실제 시계열 데이터 X의 평균값을 계산한 값입니다. 이 크리틱 XX는 이 판별기, 즉 크리틱이 실제 시계열 X에 대한 출력한 점수를 나타내며 이 CX 그리고 제너레이터 Z로 포함된 식은 판별기가 생성된 시계열 GZ에 대해 출력한 점수를 뜻합니다. 이 Z부터 PZ까지를 포함했다는 말은 잠재 공간에서 샘플링한 노이즈 Z의 평균값을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테드 간에서 진짜와 가짜 데이터의 분포 차이를 수치적으로 계산한 손실함수를 통해 일반적인 모드 콜랩스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손실함수인 Cycle Consistency Loss는 입력 데이터를 변환하고 다시 역변환했을 때 원래 데이터로 되돌아오는지를 평가합니다. 입력 시계열을 잠재 공간으로 인코딩 후 다시 시계열로 복원한 생성된 시계열과 실제 시계열 데이터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구한 손실함수입니다. 기존 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함수이지만 이 테드 간에서는 이 두 가지의 제너레이터가 한 가지는 이제 레이턴트 Z,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바꿔주는 제너레이터를 뜻하고 그 바뀐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다시 제너레이터로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듈을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는 값을 통해 생성의 손실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종합하여 설명하자면 이 아키텍처의 이 왼쪽 부분은 앞서 설명한 첫 번째 제너레이터인 인코더, 제너레이터, 크리틱 X, 크리틱 Z입니다. 모듈을 하나씩 설명하자면 이 인코더는 단순히 실제 시계열 데이터 X가 들어왔을 때 잠재 벡터 Z를 제대로 복원하는, 생성하는지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고 이 제너레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닌 잠재 벡터 Z만을 받아 실제 시계열 데이터로 재구성하는 역할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크리틱 X는 이 X, 즉 실제 시계열 데이터와 이 재구성된, 제너레이터가 재구성된 시계열 데이터를 판단하는 역할만을 하게 되며 크리틱 Z는 인코더에서 표현된 잠재 벡터 Z와 무작위로 선별된 잠재 벡터 Z를 비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인코더와 크리틱 Z는 잠재 벡터 Z 관련해서만, 제너레이터와 크리틱 X는 실제 데이터 X와 생성된 시계열 X'만을 관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험 단계입니다. 사용 데이터셋은 이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다양한 도메인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는데 총 3가지의 분류의 데이터셋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 분류인 나사 데이터셋은 총 2가지가 사용되었는데 MSL은 화성 탐사선의 센서 데이터고 SMAP는 지구의 토양 습도 관련 센서 데이터입니다. 이 야후 S5 데이터셋은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인 A1 데이터셋은 실세계 웹 트래픽 기반 시계열 데이터셋이고 이 A2부터 A4까지는 이런 실세계 웹 트래픽 기반 시계열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통한 합성을 이루어져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준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으로 NAB 데이터셋은 총 5가지 분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ART 데이터셋은 합성 시계열 데이터로 이상 탐지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적 벤치마크로 많이 사용되는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ADEX는 온라인 광고 관련 실세계 시계열 데이터를 뜻하고 AWS는 실제 AWS 클라우드 인프라의 모니터링 데이터입니다. 트래프 데이터는 네트워크의 트래픽 데이터를 뜻하며 트위치 데이터는 트위터 기반의 소셜미디어 시계열 데이터셋을 뜻합니다. 이 NAB 시계열 데이터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SNS나 이 트래픽 관련으로 데이터셋을 뜻합니다. 이처럼 테드가는 우주공학, 클라우드, 웹서비스, 광고,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수집된 시계열 데이터를 대상으로 테스트되어 한 도메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범용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로 테드가는 모든 모델 중 평균 F1 스코어 가장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이상관이 많은 데이터셋 성능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러 도메인에서 평균 F1 스코어를 보면 대부분의 지표에서 테드간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사용한 데이터셋 중 MSL, SMAP, 그리고 이 단체로 NAB 데이터셋은 각각 우주에서 측정한 데이터, 실제 트래픽 관련 데이터로 이 시계열의 불규칙성이 아주 크고 이상을 탐지하기 어려운 분야이지만 이런 분야일수록 이 성능 지표를 보았을 때 오히려 어려운 분야일수록 더 높은 성능을 보여내는 테드간의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테드간과 유사하고 이 LSTM 오토 인코더의
많이 사용되던 이 LSTM 오토 인코더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이 LSTM 오토 인코더와의 결과 비교를 통해 이 AWS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월등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후 데이터 중 이 A3와 A4 데이터셋은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전통적인 기법인 LSTM과 아리마 기법에 비해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A3와 A4 데이터셋은 컨텍스츄럴이나 컬렉티브 어너멀리가 아닌 포인트 어너멀리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 예측 모델인 LSTM과 아리마 모델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테드가는 다양한 종류의 시계열 이상을 균등하게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너레이터와 크리틱을 함께 사용하여 이상 점수를 계산하는 간을 활용한 시계열 이상 탐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도메인을 포함하고 있는 11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실험 수행하며 평균 F1 스코어가 가장 뛰어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사이클 컨시스턴트 간 아키텍처가 시계열 이상 탐지의 우수함을 실험 결과로 증명하였습니다. 코드 구현입니다. 이 테드간은 다양하게 사람들이 실험해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간을 기반으로 한 시계열 데이터 이상 탐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모든 코드와 이 모델 구성을 공개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구현한 코드 구현에는 앞서 설명한 나사나 트래픽 관련 데이터셋이 아닌 이 택시 수요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이 월별 택시 수요 이상 탐지를 수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코드 중 이 모델 정의 파트를 보여주자면, 이 첫 번째 빌드 인코더 레이어 함수는 테드간에서의 인코더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한 인코더는 앞서 설명했듯이 테드간의 제너레이터 2개 중 첫 번째 값을 뜻하며, 이 테드간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잠재 공간으로 인코딩하기 위한 인코더입니다. 논문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X에서 Z로 만드는 인코더로 정의하며, 이는 입력 시계열을 잠재 벡터로 매핑한 함수입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논문에 처음에 설명하였듯 이런 인코더, 제너레이터 부분에 LSTM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LSTM이 아닌 양방향 LSTM을 사용하여 이 앞뒤 시간을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reshape 함수를 통해 이 모델을 잠재 표현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테드간의 두 번째 제너레이터인 제너레이터 G를 정의하는 함수입니다. 잠재 벡터 Z를 입력을 받아 LSTM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시계열 데이터로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Z에서 X 부분에 해당하며 인코더의 출력이나 랜덤 레이턴트 벡터를 시계열로 재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빌드 제너레이터 레이어 함수가 이 제너레이터 G의 함수 정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앞서 설명했던 것과 반대로 입력 벡터를 평탄화하고 이 들어온 레이턴트 벡터 Z를 다시 두 배 업샘플링, 1차원으로 압축 등을 통해 다시 시계열 데이터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코드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모델 정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취급받는 이 크리틱 X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크리틱 X는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얼마나 실제와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판별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 층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리퀴렐로 함수를 쌓아 시계열 패턴을 학습하며 마지막 댄스 레이어에서는 앞서 계속 설명을 하였던 워설스테인 스코어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이 함수는 기존의 LSTM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들어온 시계열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판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컨볼루션 1D 함수와 레키렐로를 통해 판별을 해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모델 정의인 이 크리틱 Z의 정의는 이 테드 간의 두 번째 판별자 역할을 뜻하며 잠재 공간 Z상의 벡터가 실제로 인코더 EX에
이에 생성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규 분포에서 무작위로 샘플링된 것인지를 구분해주는 함수입니다. 앞선 크리틱 x와 비슷하게 판별해주는 부분만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정의는 테드 간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손실함수를 정의합니다. 이 손실함수는 W 간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던 것인데 기존 간에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대신 이 실수 기반 차이를 계산하여 더 안정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테드 간을 구성하는 네트워크들의 입출력 형태를 정의해주는 코드입니다. 인코더, 제너레이터, 크리틱 X, 크리틱 Z 같은 각 서브 모델을 생성하며 최적화에 사용할 아담 옵티마이저를 초기화합니다. 각 모델별 옵티마이저를 따로 설정하는 것은 훈련 단계에서 각 네트워크를 개별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함입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옵티마이저를 같은 옵티마이저 아담을 사용하더라도 인코더, 제너레이터, 크리틱 X, 크리틱 Z 옵티마이저를 따로 실행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코더의 구조를 서머리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바이너리티컬 LSTM을 잘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G의 이 모델 구조입니다. 이 판별자 역할을 하는 크리틱 X의 모델 구조이며 입력으로는 실제 시결 또는 제너레이터의 출력을 받아주게 됩니다. 크리틱 Z의 모델 구조입니다. 인코더가 생성한 Z 또는 무작위 Z를 받아들여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단하는 모델 구조입니다. 필요함수 정의 부분입니다. 테드 간에 크리틱 X를 1 배치만큼 학습시키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실제 시결 X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페이크 X를 구분하도록 크리틱 X를 훈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추가하여 보관된 입력에서 그레디언트 정규화가 1에 가까워질수록 손실의 페널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학습 함수를 설정해 줍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한 이 함수의 정의입니다. critic x를 1 배치만큼 합숙시키는 함수 critic s train on 배치 함수입니다. 앞서 critic x 네트워크를 한 배치만큼 학습시키는 함수를 정의하였으니 이번엔 critic z 네트워크를 1 배치만큼 학습시키는 함수 정의입니다. critic z는 잠재 공간 z상에서 진짜 z와 가짜 z를 구별하도록 학습시키기 때문에 진짜 z와 인코더가 만든 z를 critic z가 평가하도록 함수를 만듭니다. 중간값을 보관한 샘플을 통해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여기선 적용시킵니다. 앞서 설명한 함수 critic z trained on 배치 함수입니다. critic z 네트워크를 한 배치 학습시키는 함수입니다. 필요한 수를 정의한 후 인코더와 제너레이터를 함께 훈련시키도록 합니다. 인코더의 학습 목표는 이 x로 얻은 z가 실제 분포처럼 보이게 함, 즉, 이 판별자 z를 속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 나갑니다. 인코더에서 나온 결과값 EX를 제너레이터 G에 넣은 GEX가 원래 X와 비슷하도록 복원하는 재구성 손실 또한 최소화시키게 학습을 합니다. 제너레이터 G의 학습 목표는 랜덤 Z에서 GZ가 진짜처럼 보이도록 학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얘기한 GEX가 X를 잘 복원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일치합니다. 이 제너레이터 G는 크리틱 X와 Z 둘 다 속이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인코더와 제너레이터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게 인코더 제너레이터 학습 부분은 함수 안에 인코더 학습과 이 제너레이터 학습 부분을 같이 넣어주게 되어 동시에 학습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제가 실험에 직접 사용한 이 NIC 택시 디맨드 데이터셋은 그 크기가 너무 방대하여 총 12달의 택시 수요 데이터셋 중 총 한 달치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그 한 달치에 대한 이 이상 탐지 결과입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는 실제 NIC 택시 데이터셋을 의미하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 테드간이 이상으로 판단한 값을 칠해준 것입니다. 잘 보시면 실제 데이터셋 이 전체 12개월을 보면 보통 20K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수요가 진행된 값을 이상 탐지로 잘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12개월의 데이터셋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뛰어난 성능을 나타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주말, 공휴일, 이벤트 등으로 인한 비정상인 수요 패턴도 이 NIC 택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테드간이 그런 것도 잘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주기적인 수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툭 튀어나온 값들은 이상 탐지 없이 무시하고 있고 비정상적이게 튀어나온 이상 값들만 잘 탐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